안녕하세요. 크립토TV입니다. 오늘은 새벽에 조정이 나왔던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어젯밤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. 사실 통화하기 전에 우리 좀 걱정도 했었잖아요. 둘이 통화가 잘 될까? 근데 그 우려와 달리 이게 이제 어젯밤 트럼프가 올렸던 SNS의 원문인데요. 그 어떤 문구에서도 부정적인 문구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. 여기 보시면요. 시 주석과 어제 매우 유익한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. 무려 1시간 반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. 근데 세부적인 협상 내용은 아직 오고 가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은 곧 결정된 장소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. 우이정 스컷 베센트, 좌이정 하워드 루트닉, 그리고 무역부 대표까지 모여서 실무진들이 이런 건 이제 서로 합의를 주고 받겠죠. 자, 더 놀라운 건 대화 중에 시 주석이 정중하게 영부인과 저를 중국에 초대했고 저는 이에 화답했습니다. 아하, 우리가 한두 달 전에요. 농담으로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. 6월 14일, 15일이 이 두 분의 생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야, 생일 잔치를 같이 하면 좋겠다. 이런 기사 많이 나왔던 거 아마 보셨을 텐데, 비스무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. 자, 이게 실제로 이 둘이 만날지까지 모르겠는데요. 만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호재일 수 있습니다. 왜냐면요. 사실 이 무역 협상 내용은 아래 이제 실무진들이 알아서 주고받을 거니까 이 두 분은 만나서 사인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실무진 협상 내용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두 분이 만난다면 저는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.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. 저는 통화가 잘 된 것도 놀랍지만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가도 관전 포인트였잖아요. 왜냐하면 지금 몇 개월입니까? 5달 내내 네가 먼저 전화했었는데 트럼프가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. 트럼프가 좀 뭐랄까요? 착해졌다고 해야 되나요? 여기에서도 제가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나쁘지는 않았는데 정말 적이랑 잘 풀리고 있는 와중에도 그러나 오히려 적보다 더 무섭다는 아군들 간의 배신과 폭로가 나오면서 어제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조정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. 아시겠지만 그 주인공은 트럼프와 머스크였습니다. 거의 막장 드라마에 나와도 손색이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요. 자, 그 내용을 한번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결과부터 한번 보시면 코인이 사실 이 두 분이 싸운다고 해서 왜 빠지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비트코인 한 3%,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요. 뭐 하루 기준으로 3% 빠졌고요. 이더리움 7%, 리플 5%, 뭐 솔라나 5.6% 이런 식으로 그래도 꽤나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. 가장 압도적인 하락률을 기록한 건 테슬라였습니다. 뭐 직격탄을 받아서 14% 정도, 한때는 한 17%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블록미디어에서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한번 시간 순으로 과거부터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. 자, 최초의 시작은 트럼프 백악관 발언. 사실 더 전으로 가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BBB 법안이라고 하죠. 감세안을 비판을 하면서 시작이 되긴 했는데, 자, 트럼프가 또 백악관에서 독일 총리를 모셔놓고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를 뜬금없이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. 내 감세 법안을 공개적으로 머스크가 비난을 해서 너무 실망했다. 우리는 좋은 관계였지만 더 이상 아닐지도 모른다. 나는 머스크를 많이 도와준 것 같은데 아마도 그가 나를 공개적으로 공격할 차례일 것. 이제 서로 느낌이 온다는 거죠. 저놈이 나를 공격하겠구나. 이렇게 포문을 열었고요. 추가로 트럼프가 또 비난을 합니다. 머스크가요,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줄어드는 것을 좀 불만을 제기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전기차를 강요하는 정책을 철회했다. 그래서 그가 미쳐버렸다. 그가 날뛰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자극을 하죠. 근데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도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. 뭐 트럼프니까 좀 참고 있다가 이제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, 처음에는 조롱으로 일론 머스크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정오 무렵에 아까 빅 뷰티풀 빌이라고 해서 이게 트럼프가 미는 감세안인데요. 슬림 뷰티풀 빌이라고 하면서 야 그거 얇아야 돼.
빅으로 하면 우리 다 국가 부채 많아져서 뭐 우리 망하는 거 알잖아라고 하면서 계속 약간 반대를 해왔었죠. 그래서 크고 추악한 법안이냐, 얇고 아름다운 법안이냐, 정답은 슬림해야 된다, 후자다라고 하면서 약간 뭐 조롱 섞인 싸움을 시작을 했었고요. 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발언을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. 뭐 아마도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에게 이 감세한 나 보여줬어 너한테 그랬는데 뭐 별 말 없다고 하더니 이제서야 반대를 하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제 머스크는 이 법안을 내게 보여준 적이 없다. 한밤중에 통과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했었고요. 특히나 펜실베니아 발언을 또 반박을 합니다.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졌을 것이다. 아주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는 나쁜 사람이다. 저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격전지 그 경합주에 한 7개에서요. 트럼프가 사실 안 될 수도 있었거든요. 막판 해리스의 반격이 거셌는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 법을 약간 줄타기하는 뭐 넘은 것 같은 안 넘은 것 같은 식의 이제 돈을 뿌리면서 즉 공화당 법안에 찬성을 하면 매일 뭐 47달러인가 줬었고요.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그 경합주에서 한 명씩 뽑아서 뭐 10만 달러인가 얼마 줬던 걸로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. 이 법을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처벌을 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표가 트럼프로 다 나왔던 게 일론 머스크의 공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화가 날 법합니다. 배은망덕하다 얘기를 했었고요. 오후에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과거의 트럼프의 재정 비판 게시물을 캡처를 합니다. 지금 트럼프가 밀고 있는 법안이요. 과거에 한 2011년에서 2013년도에는 트럼프가 그 같은 정책을 비난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캡처하면서 지금 이 사람 어디 있냐? 어디 있냐 하면서 조롱을 하고 점점 이제 좀 치닫고 있죠. 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중도 80%를 대표하는 정당을 만들 때가 되었나 하면서 설문을 시작하는 당을 내가 만들어야겠다. 쟤네들 못 봐주겠다. 뭐 탄핵해야겠다. 뭐 이런 식인 거겠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트럼프는 3.5년 남았지만 나는 40년 넘게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. 당신들 잘 판단해라. 라고 하면서 야, 굉장히 이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녁이 되자 트럼프가 야, 이 트럼프는 지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. 다시 재반격을 하는데요. 일론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 계약을 끊으면 예산 수십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. 뭐 도지 같은 거 사실 필요 없었다. 일론 머스크 저거 하나 끊어내면 우리 돈 많이 아끼는 건데, 야, 정말 민망하네요. 서로 보는 게.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요. 사실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. 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뭐 대통령급으로 많은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X인데요. 스페이스 X는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드래곤 우주선 철수를 즉시 시작할 것이다. 무슨 얘기냐면요. 우주를 나가려면 스페이스 X, 즉 일론 머스크의 드래곤이라는 우주선이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. 아직 어디서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. 뭐 보잉사에서도 못 만들고.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안 하면요. 뭐 러시아다 중국이다 치고 나가면서 이 우주 사업이 다 미국이 이제 좌초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드래곤 나 안 보낼 거야라고 반응을 했었고요. 실제로 여기엔 나와 있진 않은데 나사의 또 그 수장을 일론 머스크가 추천을 했었는데 그 사람을 그 트럼프가 거부를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래저래 우주 사업 쪽에서도 지금 좀 복잡합니다. 그리고 이제 늦은 저녁에 머스크의 강경 발언들이 이어집니다. 탄핵 주장 게시물에 예스. 뭐 거의 막판이죠. 그러면서 트럼프 때문에 하반기 경기 침체 부를 것이다. 이놈의 관세 정책 때문에. 그리고 이거는 야 나와서는 안 될 게 나왔는데요. 앱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있다. 이게 비공개 이유다. 뭐 예전에 한번 떠들썩했었죠. 그 미성년자 성추문 사건에 트럼프 이름이 있다. 무슨 섬에 뭐 가둬가지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. 아무튼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정말 막장 드라마로 치 달았었고요. 트럼프 테슬라 주가 14%, 비트코인 떨어지고 뭐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요, 하나 또 재밌는 뉴스가 아침 10시 반쯤에 떴습니다. 일론 머스크가요.
스페이스X 드래곤 퇴역하지 않을 것이다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아까 드래곤 우주선 발사 내가 안 시킬 거야. 이렇게 했는데 그걸 철회를 했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지금 서로 싸워서 좋을 게 없고 서로 타격이 크니까 특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로서는 더 크겠죠. 그러니까 약간은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단은 불화설이 좀 뭐 일단락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자,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. 우리 지금 계속 봤었던 중국과의 갈등 손 지금 잡을까 말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 지금 싸운 지 뭐 불과 반나절도 되지 않았는데 화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무슨 얘기입니까? 이 둘은요, 미중이든 뭐 트럼프 머스크든 화해하면 장땡이라는 겁니다. 그쵸? 나중에 뭐 화해를 하면 쭉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뭐 여유를 좀 가지고 뭐 급하게 하지 않으셔야 된다. 이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.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요.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. 자,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 누가 피해를 많이 볼까?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. 어제 두 분이 싸우니까 야, 이거 극단적 탐욕 본게 한 1, 2주 전인 것 같은데요. 공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. 야, 45로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누가 가장 피해를 봤을까요? 당연히 롱이나 숏에 베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무려 1.3조 원이 시원하게 청산이 됐다고 하고요. 그 중에 대표 주자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 있죠. 제임스 윈이 3연속 비트코인 롱이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. 세 차례 연속 청산이 됐고요. 이 기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 이분이 막 구걸을 합니다. 뭐 거의 뭐 원기옥을 모으듯이 제가 뭐 이 비트코인 롱을 위해서 저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해서 막 십시일반 돈이 막 몇십만 달러 정도 들어온 것까지 다 청산이 돼서 현재 한 2천만 달러 정도를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결국 선물도 마찬가지고요. 또는 타이밍을 재는 단타까지도 굉장히 돈을 잃기 쉬운 구조다. 이 둘이 이렇게 싸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래서 선물이나 타이밍을 노리는 단타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던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 이런 기회도 매수 기회가 오면 나쁘지 않은 기회, 뭐 이 정도면 저는 조금 고민이 되는 매수를 더 해야 되나 기회인 것 같긴 한데요. 문제는 현금이 없잖아요. 나 돈 없어, 돈 없어 하면서 화를 내실 수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어제 새벽에 동시에 서클이라는 회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었는데요. 무려 8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 ICO 가격이 제 기억에 처음엔 24달러로 상장을 하려 하다가 뭐 올리고 올려서 31달러로 상장을 하고 주식 수도 더 한 33%인가 늘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달러가 83으로 거의 뭐 2배 반 정도 올라 버렸습니다.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. 다 떨어지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.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좀 특히 해지 자산을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다 떨어지진 않고 지금 대박을 치는 곳도 있긴 있잖아요. 자, 근데 우리는 서클에 이렇게 투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분배를 해 놓는다면 잘 나가는 거를 좀 팔아서 못 나가는 거, 엄청 떨어지는 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를 해지 자산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왜냐면요, 현금은 10% 제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금방 써버립니다. 좀 쓰면 다 쓰고 없어지거든요. 해지 자산이 있어야 된다.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살 수 없었다. 그러면요, 또 다른 주식들이 있겠죠. 예를 들면 뭐 로빈후드, 코인베이스,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로빈후드가 최근에 S&P 500에 들어가기도 이제 편입이 유력하다. S&P 500이 나스닥 100 지수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들어갔었고, 야, 로빈후드가 이제 다음 차례가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띄우고 있고요. 지금 뭐 75불인가요? 뭐 2불인가? 아무튼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조금은 팔고 그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 격차가 크면 조금 얘를 팔아서 밑에 떨어진 애를 사는 전략도
쓸 수 있다. 이렇게 좀 퍼뜨려 놓으면 해지 자산이 있으면, 그러니까 막 알트코인에 몰빵을 해놓는 게 아니라 해지 자산이 있으면 이런 전략도 취할 수 있다.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선택폭이 있다는 거죠. 근데 나는 이런 거 모르겠다. 미국 주식. 그래서 제가 계속 작년부터 얘기 드린 게 뭐 국장은 뭐 미장은 세금을 내고 국장은 원금을 낸다. 뭐 이런 조롱이 빗발칠 때 제가 뭐 꿋꿋하게 얘기를 했던 게 국장 주식을 좀 사면 좋겠습니다. 사실 정말 안 올라가잖아요. 뭐 삼성전자, 뭐 하이닉스, 뭐 그때는 뭐 방산도 뭐 이런 것도 없었죠. 뭐 원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근데 사 놓으니까 뭐 비록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이것도 해지 자산으로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뭐 있는 걸 좀 팔아서 정말 뭐 땅에 떨어진 뭐 알트코인이나 여러 가지를 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지 자산이 있어야만 팔고 살 수가 있다. 현금은 금방 바닥이 나기 때문에 계속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. 아, 이런 거나 못 사겠다. 도저히 못 사겠다. 그러면 달러도 그의 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. 지금 달러가요,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제가 1360원대까지 봤던 기억이 나는데, 오늘 아침에 다시 찾아보니까 57원까지 떨어졌어요.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, 저는 이만하면 괜찮다. 그래서 달러를 사놓고 나중에 뭐 미국 주식을 산다든지, 하다못해 뭐 업비트에도 USDT나 USDC 이런 거 있잖아요. 좀 이런 걸로 바꾸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요거를 토대로 정말 많이 떨어지면 조금 사놓을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이런 전략들이 있다. 떨어질 때마다 살 수 있는 전략은 현금을 모아 놓으셔도 좋지만 다른 뭔가 좀 반대로 가는 자산 혹은 잘 재미없는 자산 이런 거를 사 놓으셨다가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.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뭐 트럼프를 믿었다, 일론 머스크를 믿었다, 뭐 무슨 대통령을 믿었다, 아니면 저희들도 포함입니다. 사람은요 바뀔 수 있어요. 아까 싸우다가 바로 화해하고 이런 거 우리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사계절 내내 평안한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인내심이 한없이 큰 사람이라면요, 이런 전략이나 뭐 포트폴리오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. 근데 이거는 사실 많진 않을 거고요. 대부분은 떨어지면 또는 오르면 어쩔 줄 몰라 하시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다음을 대응을 하실지 내 포트폴리오, 내 매수 전략을 미리 계획을 해 놓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